선법가를 통한 불교 수행에 대한 연구, 신한대 박소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박소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선법가를 통한 불교 수행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여기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불교 음악 또는 참불가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20대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국악과 연불이 연상되고 단조롭고 지루하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참불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됐고요. 불자들 중에서 평소에 참불가를 즐겨 듣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65%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불자들도 외면하는 참불가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는데요. 기독교 등 CCM 같은 것들이 발전되어져 왔던 이웃 종교들에 비해서 신행과 밀접한 현대 불교 음악이 매우 부족한 불교계의 현실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발표는 생활 수행을 강조하는 한마음 선언에서 선법가라는 독특한 장르의 불교 음악을 통해 신도들이 불교 수행을 해나가는 경험에 대해서 실론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선법가는 한마음 선언 설립자 대행선사의 개송과 가르침에 전문 음악가들이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저는 선법가가 법회나 제의식 등 불교의식에서 불려질 뿐만 아니라 한마음 선언의 다양한 신도들이 생활 수행의 지침으로 일상적으로 자주 듣고 부르는 노래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본 발표는 선법가에 대한 음악적인 분석이나 접근을 하기보다 선법가를 듣고 부르는 신도들의 종교적인 실천과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선법가를 통한 불교 수행의 경험이라는 그 본론장에서 저는 세 가지 층위로 좀 나누어서 이 경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선법가에 대한 선행 연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법가에 대한 선행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불교 음악 전문가이신 윤소희 선생님께서 한마음 연구의 선법가의 운용 실태와 미래 방향이라는 논문을 이제 발표하셨습니다. 이 논문은 선법가의 현황을 잘 정리하고 선법가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해주셨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논문입니다. 그러나 한정적인 자료에 기반한 음악적인 컨텐츠 정리와 분석의 시도에 머물렀다라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선법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논의를 하신 분은 한마음 선언의 해선 스님이십니다. 해선 스님의 저서 한마음과 대행선에는 선법가를 대행선사의 전법 교화행 중에 하나로서 선법가 포교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이제 발표를 하셨던 것을 여기다 이제 확장해서 실으셨는데요. 이 논의에서는 이제 선법가가 불법을 전하는 어떤 방편으로서 음악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어떤 대행선사의 독창적인 포교 방식의 하나라고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 발표는 포교의 측면보다는 수행의 방편으로서의 선법가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선행 연구는 음악 인류학과 소리의 인류학이라는 분야인데요. 문화 인류학의 하위 분야이기도 하고요. 사실 국내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귀하게 토론자로 와주신 조일동 선생님께서 이 분야에 굉장히 독보적인 분이신데요. 조일동 선생님의 논문에 의하면 음악이 소리로 경험되어지는 문화적인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시고, 소리의 문화적 경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음악을 만들고 또 연행하고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듣는 행위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발표는 종교적 실천이자 음악을 통한 문화적 실천이라 할 수 있는 선법가를 부르고 듣는 행위에 그 행위와 경험,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선행 연구는 불교 음악과 찬불가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찬불가에 대한 연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불교 음악사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교계의 찬불가 운동과 또 90년대에 찬불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뭐 찬송가풍이다, 뭐 서양풍의 찬불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서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적인 찬불가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좀 척박한 현대 불교 음악의 그 현실 속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음악가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저는 이러한 논쟁들이 약간은 좀 소모적인 방식 내지는 좀 편향된 방식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찬불가의 역사와 선법가의 태동에는 일정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적인 측면에서도 작곡가 같은 경우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선법가는 다소 독자적인 발전을 해왔는데요. 사실 조계종단에 속한 한마음선언이 통합 속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대행선사를 수장으로 하는 새로운 수행 공동체를 다소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던 것처럼 선법가 역시 앞에서 살펴보았던 찬불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에서 비껴가면서 지난 30여 년간 다소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4년 선법합창단, 어머니 합창단이죠. 보살합창단이 만들어지고 최초의 선법가 일체제불의 마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94년 불교계 최초로 거사합창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이후에 90년대를 넘어가면서 한마음선언의 국내외 지원들이 확장되어지면서 지원합창단, 또 청년회 합창단, 어린이회 합창단 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선법가는 합창 단원들만 부르고 나머지 신도들은 감상만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합창 단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신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듣고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법가를 듣고 부르는 실천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헌조사는 좀 전에 보았던 선행연구 조사와 함께 선법과 관련된 대행선사의 법문을 살펴보았고요. 한마음선언 거사합창단의 선법과 관련된 신행 체험담을 모아놓은 신행지 한마음 선법 합창단이라는 자료를 사례 자료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거사합창단의 신행 체험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9사례 정도를 인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층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인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살 합창 단원과 일반 신도들 등을 포함해서 7명을 인터뷰하고 그중에서 5사례를 이 논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 또 다른 사례로는 초창기 보살 합창단에 계셨던 분의 한마음 저널에 실린 인터뷰도 같이 사례로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참여 관찰,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 관찰이라고 했는데요. 온라인 참여 관찰은 한마음선언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또 한마음 선법가 유튜브 채널, 선법과 관련된 다큐와 음악제 영상, 온라인 합창 영상 등의 현황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을 수집해서 같이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3장의 선법가를 통한 불교 수행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인데요. 첫 번째, 일상 속 선법가 활용 경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많은 신도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선법가를 듣고 따라 부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밝아지고 너그러워지는 경험을 했다, 또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례에서처럼 선법가를 운전할 때 들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서도 좀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이 들고, 또 자만하는 마음을 잠재우고 한없이 나를 낮추는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한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외에도 그 본문에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좀 참조해 주시고요. 특히 특정한 선법가나 선법가의 어떤 구절이
어느 순간 큰 울림으로 와닿았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쓰여지기도 하고 말로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러한 경험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이다라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하여간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여기 사례에서는 몇 년 전에 3세가 두란인 노래라는 선법가를 들으면서 한 줄기 눈물이 흐르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앙금이 많이 녹아져 내려서 더더욱 선법가를 즐겨 듣게 되었다라는 사례인데요. 3세가 두란인 노래를 통해서 뭐 부모와의 관계 또는 자식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선법가 너나 하나라네라는 곡에 보면 이제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라는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뭐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나 뭐 서운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참 어려운 경험들을 하는데 이 보살 합창단 한 단원의 생생한 인터뷰였는데요. 계속 걸려서 녹아내려지지 않는 상대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선법가의 가사를 계속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라고 반복해서 부르고 듣고 하면서 한참 하다 보니까 정말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내 자신이 이제 변화가 되고 녹게 되면 가사처럼 저분도 상대방도 보살이 되고 나도 보살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울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라고 이렇게 선법가를 부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도분께서는 아침마다 선법가 하나가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 그날 하루는 그 선법가가 하나의 그 하루 생활의 어떤 지침을 이끌어 주기도 하였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선법가가 신도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선법가 가사가 대행선사의 가르침이자 법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래, 음률, 선율에 맞춰서 노래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문이기도 하지요. 또 법문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속으로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법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례에서 보다시피 가사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한동안 그냥 부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고 지극한 마음으로 가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노래하다 보니 자신의 고정관념, 습관 등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면서 선법가는 훌륭한 마음의 교과서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청년회의 여성 신도분 한 분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문득 그때그때 떠오르는 선법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떠오르는 선법가는 자신을 살리는 자비로운 비상구급약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이제 여러 가지 경험담을 얘기해줬지만 어느 날 법회에서 합창단의 음성공양 선종관문 알아보세라는 선법가를 듣는데 자기라는 고정관념 빗장문을 뛰어넘어라는 그 두 구절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때 이 두 구절이 자신에게 주었던 일깨움은 법문을 거의 20편 정도 읽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가르침이나 법문도 어느 순간 선법가를 듣거나 부르면서 새롭게 조명되어지기도 하고요. 다르게 일깨움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법가는 신도들이 쉽게 반복적으로 즐겨 듣고 부르는 실천을 통해서 독특한 수행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장의 두 번째 파트는 합창단원들이 음성공양과 음악제 참여 경험을 하는 이야기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여기서 간략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법가의 역사는 한마음 선원 선법 합창단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선법 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있는 서윤재 선생님께서는 초창기 합창단들의 선법가를 부르는 모습이 정말 거의 목숨을 걸고 마음에 새기려는 그런 느낌으로 부른다라고 들었다라고
어느 다큐의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수행의 측면, 일반적인 다른 합창단을 창단하신 스님들께서는 단합의 측면을 많이 얘기했다면 대행선사께서는 수행의 측면을 가져오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도 비슷한 지적을 서윤재 선생님께서 하셨는데요. 참불가가 포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대행선사의 선법가는 수행선법가라는 측면을 매우 강조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합창 단원들이 합창 연습을 하고 또 규모가 작든 크든 또 대내외적인 그런 음악제나 합창제를 하면서 그런 그 전 과정들 그리고 또 법회에서의 음성 공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합창 단원들에게 그 과정 전체가 하나의 어떤 실천 수행의 경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01년도에 독일 법회에 참석했던 거사 합창단원의 그 체험담이 굉장히 생생해서 여기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특히 거사 합창단들의 경우 이제 직장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진짜 바쁜 상황에서 연습을 참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독일에 가는 10일 정도의 해외 공연 참여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상상하기도 어려웠는데 다들 마음을 모아서 가기 전에 막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게 목표치를 미리미리 달성하고 야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독일 지원 법회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 기억들이 정말 그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수행처로 기억이 남는다라는 생생한 체험담이 있었습니다. 한마음 선법 합창단은 뭐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도 했지만 2001년, 2004년 그리고 2011년 세 차례에 걸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규모 합창제, 음악제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한마음 음악제 사진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사실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합창제 2011년도에 합창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실 정말 마음의 대청소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청소를 하는 그리고 또 인식의 변화를 하는 그런 어떤 수행의 과정으로 합창 단원들에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합창 단원에 처음 들어온 그러니까 신입 단원들은 가끔 너무 포교나 뭔가 제가 그 법당에서 음성 공양을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점차 자연스럽게 나의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나아가 합창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개인이 아니라 전체 속에서의 나라는 것을 인식해 나가는 과정으로 또 인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온라인 컨텐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고 한마음 선언의 풍경도 사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소통이 많이 증가가 했죠. 그래서 정기법회라든가 법형제 법회 등 대규모 법회가 다 온라인 법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법 합창단도 사실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워졌고 소수 인원이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부터 많은 이제 온라인 합창이라는 또 새로운 음성 공양 형식이 시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원 합창단뿐만이 아니라 지원 합창단들도 법회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다 미리 찍어가지고 그것으로 음성 공양을 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승의 날 2021년 스승의 날 대행선사 헌정 합창곡 자기의 길을 닦으려면이라는 그 온라인 합창의 경우에는 우리 이사장 스님과 주지 스님도 같이 참여를 하시고 다양한 남녀노소의 신도들이 함께 해서 그냥 가요풍에 조금 더 편곡된 그렇게 쉽게 편곡되어서 만들어진 온라인 합창곡이 유튜브에서도 조회수도 굉장히 많고 큰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법과 관련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가 사실 2019년부터
많아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같이 맞물려지면서 더욱 그것에 대한 활용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카세트 테이프나 CD 등에 수록되었던 선법과 합창 음원이 모두 함께 제공되고 있고요. 여기 보다시피 선법과 이어듣기 이렇게 치면은 5시간여에 되는 그런 음원들이 다 되어 있고요. 또 한 곡씩 이렇게 뭐 나를 완성시키는 길 이렇게 치면은 또 한 곡씩 따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법과 이어듣기의 그 댓글을 보면은 뭐 선법가를 이렇게 찾아 듣기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쭉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선법가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고 힘들 때마다 선법가를 듣고 또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분 정도 된 걸 네. 다음으로 최근 피아노 연주곡 방식의 새로운 선법가 콘텐츠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본원 김원규 반주자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곡과 함께해서 개송의 가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일종의 명상음악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선법가 콘텐츠가 시도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법과 관련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증가는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신도들에게 일상적으로 선법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선법가를 듣고 가사를 음미하고 명상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체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법가가 한마음 선언을 넘어서 타 사찰의 불자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울림을 주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 발표는 한마음 선언에서 선법가라는 불교 음악을 통해 신도들이 다양한 수행 실천을 해나가는 경험을 일상 속 선법가 활용 경험, 음성 공연과 음악제 참여 경험, 온라인 선법가 콘텐츠 등으로 나누어서 실론적으로 고찰했습니다. 현재 불교계에서 생활신행과 관련된 현대 불교 음악이 많지 않은 그런 맥락 속에서 선법가가 한마음선언 신도들에게 수행의 방편으로 자주 부르고 듣는 노래로 독자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 음악 속에서 선법가가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선법가를 통한 수행 경험에 대한 연구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참 선법가 하면은 눈물 안 흘리는 분이 없으실 테고 가슴이 먹먹한 경험이 없으신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발표자께서 합창단원 또는 사부대중의 면접이나 관찰,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선법가 연구를 이게 어떻게 연구가 가능할까 했는데 마음의 교과서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들고요. 아주 실천적인 수행으로서의 선법과에 대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일동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일동입니다. 오늘 한마음 과학학술대회 와서 반야심경이 저런 뜻이었구나를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게 풀어놓고 보니까 되게 기네요. 그래서 긴데 이렇게 풀어도 어렵구나 오늘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진 선생님의 이 선법가를 통한 불교 수행에 대한 연구는 음악 인류학 쪽에서 이제 크리스토퍼 스몰이라고 하는 학자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투 뮤직,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투 뮤직이라고 하죠. 음악을 한다. 근데 투 뮤직이라는 개념으로는 음악을 담을 수가 없다. 뮤직킹 ing를 붙이는 방식으로.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 음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음악에 행해질 수 있도록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맥락들이 함께 작동하는 굉장히 실천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투 뮤직이라는 이 음악을 그냥 한다라고 하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오늘 박소진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선법가를 통한 불교 수행에 대한 연구 역시도
하나의 뮤지킹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읽어 나가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제가 뮤지킹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음악을 내가 고르고 듣고 행하고 뭐 이런 일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이게 매우 사회적인 행위이고 공동체적인 실천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악을 개인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그냥 나 혼자 듣는 거야라고 내가 느낀다 하더라도 실은 내가 혼자 나의 공간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적 물적 맥락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음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혼자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 음악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천한 결과물이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아까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음악적인 경험은 언어화해서 이야기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 감동을 뭐라고 언어화할 것인가. 물론 이제 평론가, 비평가들이라면 이제 굉장히 화려한 언술로 이것을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실은 이런 감정적인 영역을 언어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지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음악학이라고 하는 것의 연구 대상이 이런 소리의 경험 자체보다는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 악보라든가 혹은 그 악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가사 혹은 화성의 사용,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 오랫동안 이제 방점을 두고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번 그 박소진 선생님의 발표는 어떤 뭐 선법가의 가사나 혹은 뭐 노래 구조나 화성 혹은 뭐 합창단이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뭐 반주에다가 클래식 음악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그 기술적인 측면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선법가의 실천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에 방점을 두었다. 그래서 뭐 음악인류학적으로 말하자면 음악을 둘러싼 경험이 불러오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또한 사회적인 효과에 대해서 주목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음악학의 범주보다는 음악인류학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한 그런 연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매우 신선하게 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음악인류학자 존 블래킹이라고 하는, 음악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제 그냥 인류학의 어떤 한 구석에 있는,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인류학의 아주 작은 하위 분야에서 중요한 음악학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로 만들어준 학자인데요. 이 존 블래킹이라고 하는 학자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서 조직화된 소리이기 때문에 음악은 사회 속에서 개개인들이 겪는 경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블래킹이 고민했던 이런 측면들을 박소진 선생님께서는 한국 사회의 한마음 선언의 선법과 수행이라고 하는 사례를 통해서 재검토해보는 그런 학술적 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은 일상 속 선법과의 활용, 음성 공양과 음악제 참여 경험, 온라인 선법과 컨텐츠 현황과 활용, 이렇게 세 가지 층위에서 경험이 되는 선법가의 의미와 수행을 좀 다루고 계셨는데요. 이건 이제 조금 말을 바꿔서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인류학으로 보자면, 음악을 개인 집단적인 차원에서 듣기, 음악을 매개로 어떤 공동체적인 실천을 만들어내기, 그리고 온라인 디지털 시대의 음악 실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주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주제 하나씩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질문 드리면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는 선법 합창단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현장 인터뷰 자료랑 2003년에 나온 한마음 선법 합창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간됐던 한마음 선언 거사합창단 선법과 신행제 실렸던 체험담, 이게 이제 물론 그 현장 인터뷰를 했던 내용은 사례 11부터 15로 이제 분류가 돼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발표의 전반적인 체제나 혹은 발표문의 체제 안에서도 이들 사이에 특별한 차별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읽으면서 2003년과 2021년의 선법과 수행 내지는 선법과 활동이 과연 동일한 걸까? 물론 뭐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간의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20년 가까운 시간이면 이제 인류학에서 보통 한 세대라고 우리가 말하는 한 세대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면 이것이 시작되는 차원과 20년 후의 수행 사이에는 어떤 차이는 있지 않을까? 혹은 2003년에 인터뷰에 참여하셨던 분이 2021년에 다시 만나볼 수 있다면 그분의 생각은 혹시 바뀐 것은 없었을까? 어떤 체험이 어떻게 의미화가 새롭게 되었을까?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좀 짚어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발표 제목도 선법가를 통한 불교 수행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게 선법가를 실천하는 기간이 쌓이면서 불교 수행에 가져온 어떤 변화들을 시간적으로 쫓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뭐 대행선사 앞부분에 그 대행선사님의 말씀에도 보니까 뭐 입력된 게 있으니까 자기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이 입력되는 게 시간이 많이 더해지면 그럼 아는 것은 또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겼고요. 물론 이런 궁금증은 저도 뭐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코로나19로 저도 지금 마스크 쓰고 발표를 하고 있고, 이 현장 연구 특히 그 대면 상태에서 진행되는 깊이 있는 심층 인터뷰가 뭐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박소진 선생님께서도 합창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인께서 경험하셨던 그런 그 장기간의 추적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례를 좀 들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있으면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성 공양, 즉 한마음 선언 합창 선법 합창단의 활동의 의미를 이제 모색하는 게 두 번째 이야기였는데요. 이 지점은 실은 현대 음악 인류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게 그 티아드 노라라고 하는 학자 얘기를 잠깐 갖고 왔는데, 이분 역시 그 영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그 영국 성공의 교회 안에서 합창 활동을 하면서, 그게 그 물론 이제 영적인 얘기보다는 어떻게 합창 활동이 개개인으로 존재하던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는 존재로 바꿔놓았나, 이런 그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한 연구들이 좀 많이 떠올랐고, 그 그래도 아까 발표했던 내용처럼 합창 연습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전쟁 아닌 전쟁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해서라도 연습에 참석하고, 또 이를 통해서 수행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이 과정은 굉장히 이제 감동적으로 읽히는데, 음악 실천, 특히 타인과 함께 음악 실천에 참여해서 느끼는 그런 그 공동체로서의 경험, 더 나아가서 불자로서 느낀 어떤 그 정체감,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두 번째 장에서 매우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합창을 하면서 그 전체 속에, 이게 87쪽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개별적인 나로서가 아니라 전체 속에 나를 자각하는 그런 경험이 가지고 오는 것이 한마음 불자들의 그런 순간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벌어지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이게 뭐 제가 그 깨달음이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이런 그 전체 속에 나를 자각하는 게 합창을 하는 순간 짜잔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합창을 오랫동안 합창의 경험이 쌓이면서 어떤 순간에 다가오게 되는 것일 텐데, 그런 경험들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지나, 이게 그냥 열심히 노래만 하면 다가오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는 과정, 혹은 아까 뭐 그 음악제가 있었는데 음악제 같은 경험이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켰던 것인지,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치하게 그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점이 그 박소영 선생님도 잘 아실 인류학에서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경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살짝 분리가 돼서 일상의 가치 혹은 일상에서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새로운 가치, 의미를 경험하는 상태,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그 전과 달라진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힘으로써의 그 커뮤니타스적인 경험이 이 합창단 경험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점을 조금 더 밝혀주실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그 온라인 경험이 그 불교의 어떤 온라인이 불교의 경험이나 실천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은 되게 중요한데, 다만 이게 그 이제 스마트폰, 제가 들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선법가를 들을 수 있게 된 현실이 가시적으로 진짜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 지금은 그냥 이렇게 유튜브 곡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노래가 있다, 들을 수 있다, 이런 소개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법가를 뭐 차 안에서도 듣고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그 이전처럼 특별히 뭐 오디오가 없는 공간에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듣게 된 이런 변화가 과연 이 선법가를 경험하는 분들에게 어떠한 경험으로 다가오게 되었나,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하게 되었나. 사실 이 지점은 그냥 소통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과 소개가 약간 이렇게 좀 섞여 있는 부분처럼 저는 읽혀서, 그런 지점에서 조금 가능성의 영역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가능성 혹은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되는 모습을 좀 알고 싶다,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발표는, 발표자도 아까 저도 지적했고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상황, 이게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인류학 저희 안에서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참여 관찰한다라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연구하는 것이 인류학의 핵심인데, 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학 자체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에서 굉장히 스스로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고, 또 나가서 인류학의 위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선법과의 실천을 둘러싸고 현장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들이 많이 보여서, 이게 사실 더 현장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면서도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실천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선법과 실천이 제가 보기엔 장기간의 추적 조사를 통해서 의미가 만들어지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그 더 깊고 더 장기간의 추적 조사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시간을 제가 좀 잘 그걸 못 해가지고 의외로 이렇게 좀 많이 그 예상 시간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짤막한 답변을 듣고, 그럼 사실은 지금 유튜브 상에 댓글과 질문들이 한 네다섯 가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 그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도 종합 토론에서 그 하신 저기 뭐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방면으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너무 바쁘신 상황에서 이렇게 와주시고 또 너무 꼼꼼하게 또 앞으로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생산적인 토론을 해주신 조율동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연구 자료에 대한 이제 지적이 사실 제일 제가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인터뷰를 많이 할 수 없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신행담 인터뷰 자료를 좀 보완적으로 사용하려다가 거의 이렇게 많이 갖고 오게 된 거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궁여지책의 측면이었다라는 거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그 신행담을 쭉 보면서 현재 합창 단원으로서 제가 겪고 있는 그런 체험과 굉장히 유사하고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고 이제 느꼈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크지만 이렇게 이번에 좀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좀
들었어서 이렇게 좀 하게 되었고요. 어쨌든 제안해 주신 대로 장기 추적적인 변화에 대한 추후 보완적인 연구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한마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뭐 불자로서 느끼는 정체감 이런 것들을 그 선법 합창단 활동과 관련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커뮤니타스 체험 같은 것들을 얘기하셨었는데요. 저도 2021년에 한마음 음악제에 참석하면서 그 첫 순간이 첫 무대에 그 본원 합창단의 그 첫 무대에 조명이 딱 켜졌을 때 그 순간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아주 깊은 마음의 고향에 온 것 같은 평온함과 고요함이 딱 느껴졌는데 그거 정말 말로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근데 너무나 생생하게 10년 정도 됐는데도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커뮤니타스적인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이게 그런 음악적인 경험과 실천을 말로 표현해낸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연구자가 그 체험을 끌어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음악 인류학 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고민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온라인 부분은 자세히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사실 진짜 가능성으로 일단은 그래도 아까 얘기 못했지만 BTM 뭐 남성 합창단이 선법과 금마음 그대로 부른다든가 아니면 뭐 찬불과 앙상블 그 저기 별빛살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공신공채 두라니 노래라는 선법가를 자신들이 불린 걸 올려가지고 같이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다른 다양한 한마음 선언 암과 박이라든가 선법가와 찬불가의 만남 또 전문 음악가와 아마추어 음악 실천가들의 만남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논의들 그 현대 불교 음악 안에서 그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부족한 발표에 훌륭한 토론을 해주신 조일동 교수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오전 세션 첫 번째 세션을 마치고요.